안녕하십니까 아재라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조금 오래된 작년 9월에 나온 차인데요. 조금 오래된 아이오닉 6 현대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첫 세단이죠. 현재까지는 EV9이 이제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주행거리가 국산 전기차 중에는 가장 긴 후륜구동 듀얼 모터, 후륜구동 롱레인지 경우에는 한 480km 정도가 나오는 아이오닉 6인데, 자, 아이오닉 6의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2열 거주성, 키가 좀 큰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와 함께 트렁크 공간에 대한 문제, 그 대신 승차감은 상당히 평가가 좋은 그런 차인데요. 특히 택시로 먼저 많이 보급이 돼서 사실상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호불호가 상당히 갈린다. 여기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이랑 저하고 김태현님이랑 완전히 두 의견으로 나뉘는데, 거머리? 물방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특히 할 말이 많은 차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도어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맞아, 이건 뭔가 다른 이 차는 디자인만 얘기하면 돼. 디자인만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별로 승차감이 좋아서 그런지 별로 어지럽지도 않다고 그러시고. 자, 이런 아이오닉 6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이 아니었던 차라 이거 뒤늦게 생각이 나서 아이오닉 6 전기 세단, 약간의 테슬라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중첩적으로 테슬라와 비교도 해보면서, 또 현대기아 전기차의 특징, 또 EGMP,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코나도 했었지만, 코나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먼저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간에서의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이오닉 6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특징들이 꽤 있고, UI, UX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의견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 하던 대로 2열 거주성에 대한 의견도 조금 나눴지만, 승차감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2열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말씀 다 하셔갖고, 이게, 차가 이제 라운드를 많이 깎아놔서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전장에 4,855거든요. 그러면 제가 타고 다니는 디스커버리 4 7인승 SUV보다 20mm가 길어요. 소나타 정도 크기. 휠 베이스도 2,950이면 제 디스커버리 4보다 한 15cm 더 길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큰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레그룸은 more than enough.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겠지만, 이 라운드의 스타일을 살리다 보니까 차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레그룸 충분하고 폭도 충분하죠. 1880이니까. 헤드룸은 아무래도 이렇게 뒤에 라운드를 깎다 보니까 좀 좁고, 특히 들고 날 때 머리를 많이 부딪히죠. 그거는 맨날 하시는 말씀처럼 스타일상으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하시니 잃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가 만든 첫 번째의 세단 전용 전기차 플랫폼 승용차,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타본 EGMP 차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다는 게 너무 일반적인 표현 같기는 한데, 전기차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새로운 분야라다 보니까, 저희가 전에 벤츠 EQE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벤츠 EQE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뭔가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에 큰 배터리 깔리고 바퀴 4개 붙여갖고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쓸 때는 어떻게 밸런스 잡는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한 차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기차 기술은. 그래서 EGMP로서는 이게 가장 최신에 나온 거다 보니까 그전에 나왔던 EV6나 아이오닉5보다는 훨씬 승차감도 잘 잡았고요. 아까 운전해 보니까 주행 안정성, 굉장히 또 로렌 피치도 잘 잡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낫지 않나, 이 움직임 자체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황 대표님 말씀하신 거 대부분 동의하는데,
저 공간 휠베이스 길어지니까 이 앞뒤 공간 길이는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너무 길어. 뭐 이거 무릎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차 거의 지구공 수준이에요, 지구공. 거의 지구공 같은데. 발을 이렇게 꼬고 앉아도 돼요, 이렇게. 네. 이게 커플 디스턴스라는 그 앞에 H 포인트하고 뒤에 승객의 H 포인트. 이 포인트 거리가 굉장히 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무릎 공간 충분하고 뭐 하여튼 옆에 이 저기 lateral이라고 그러죠. 옆에도 이렇게 누워 있긴 하지만 공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뒤도 굉장히 여기 저 밑에가 네. 루프 라인이 쭉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안에 타보니까 다른 차만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렇게 그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여기보다 네. 난 아까 운전할 때 내가 앉아서 저기 운전할 때 위쪽에 이 천장이 이게 굉장히, 그 선루프 때문에 내려와서. 굉장히 머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선루프 때문에 내려와서 그래요. 근데 이 위에 헤드룸을 겨우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뭘 또 희생했냐 하면 이 바닥이 높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뒷좌석의 힙 포인트를 최대한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는데 다리가 뜨죠. 이 다리가 뜨잖아요, 지금. 허벅지가 뜨는. 허벅지가 뜨니까 제가 허벅지에 다리를 의자에 허벅지를 편안히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버티고 그냥 좀 섰어요, 이렇게 다리가. 그리고 이제 이게 의자가 배터리 때문에 전체적인 정도도 낮고 하니까 그 앞시트 뒤에 안 들어가고. 앞시트 밑으로 발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뒤가 공간은 충분한데 시트 자체를 이렇게 안락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은 불편한데요, 저는. 내가 되게. 다리를 네. 버티면서 가야 되거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허벅지를 쉴 데가 없어. 제가 178인데 제가 타니까 딱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 공간이 비더라고요. 머리가 스면은 닿던데 우리 임정환 기자가 183인데 딱 타니까 이 친구는 머리 여기가 아예 그냥 정수리가 닿더라고요. 그 정도로 평균 시장 이상의 좀 큰 성인이 타면 허벅지도 뜨고 이 장거리 주행엔 도저히 어울리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열 거주성은. 맞아. 그래죠, 이거 딱. 맞아. 책상 다리 해야 돼. 책상 다리 이렇게 해야지. 양반 다리 해야 돼. 맞다. 이게 답이네. 진작 이럴걸. 아니면 이게 저 엉덩이 힙 포지션을 좀 이렇게 앞으로 쭉 그럼 또 허리가 눕는 아프죠. 그렇죠. 허리 아프죠. 그럼 또 허리가 아프지. 눕지 않으면은 2열은 조금 이거 에어로다이나믹 0.21 맞추느라고 상당 부분 희생한 티가 역력히 나더라고요. 여기 탈 때 내릴 때는 제 잉그레스 이브레스는 굉장히 컨디션 안 좋더라고요. 머리가 바로 갈 정도로. 그리고 벨트 라인이 보통 이제 쭉 가거나 뒤로 가면서 올라가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이 차는 벨트 라인도 그렇고 옆에 사이드 보디의 캐릭터도 그렇고 쭉 가면서 활처럼 휘어져가지고 뒤로 내려가잖아요. 약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보다 이 뒤쪽에 벨트 라인이 내려간 차는 요새 처음 타고 오는 거예요. 벨트 라인 상당히 낮은. 아니 전체적으로 낮은데 안전키가 큰 사람이 앉으면 이 시트벨트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이는 거예요. 뒤에 앉았었을 때 요 내 어깨 부분에 벨트 라인이 많이 쭉 내려가 있으니까 바닥이 잘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벨트 라인이 낮은 이제 그런 부분. 아니 전체적으로 낮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뒤에 승객이 앉았었을 때 느끼는 벨트 라인의 느낌이 낮다는 느낌. 그 뒷좌석일 때. 네. 근데 앞좌석도 그렇게 높은 느낌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랜저는 상당 부분 벨트 라인이 높았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MVH 측면도 기존에 나왔던 전기차 중에서는 이게 20인치라고 그랬죠. 20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뒤에 다 이중 접합 유리라고 그랬죠. 이 여기만 아니라서 여기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세단 글쎄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해서 MVH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뒤에 앉으니까 이렇게 콘크리트 고속도로를 달려가니까 타이어 소음과 함께 진동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18인치 타이어를 끼우면 훨 낫지 않을까. 물론 18인치 끼우면 푹신한 만큼 또 스포츠 놓고 막 돌릴 때는 좀 약간 휘청하겠지만 그래도 전기차니까 내연기관만큼 휘청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인치가 훨씬 더 권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20인치는 좀 무리인 것 같아. 근데 뭐 저희가 어차피 시승차들은 최고 하이 스펙으로 가니까 겉에서 뭐, 보기에는 뭐 20인치가 타이어 그거 멋있을지 몰라도 20인치가 그래도 꽤 팔린다고 지금 뭐 대풍계가 멋있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뭐 자연스럽게 승차감으로 넘어갔는데 MVH가 이게 보스 오디오가 달려 있는데 MVH뿐 아니라 그냥 철저히 일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2열에 탔을 때 이거 딴tat한다 막 풍절음이랑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바닥 소음이랑 놀랐는데 네. 보스 사운드도 2열에 타면 멀리서 앞에서 멀리서 전해질 정도로 들으시는데 네. 앞에서 라디오 틀었어. 뒤는 스피커가 없어. 양옆에 그냥 그런 느낌이야. 네, 폼으로만 달아온 것 같아요. 뒤에도 뭐가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스피커 없는 것 같아. 전형적인 대중차라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대중차의 또 특성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하여튼 승차감 뭐 아이오닉 5보다 승차감이 좋으냐 아니냐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임 기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휠베이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가 낮고 세단이다 보니까 방지턱 넘을 때 자기는 아이오닉 5보다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또 트렁크가 막혀있는 3박스 스타일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조용하죠. 아이오닉 5보다는. 북미 시장에서는 이 아이오닉 5에 처음 나왔었을 때 뒤에 서스펜션에 그 하드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컴플레인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고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서 이거는 조금 개발을 더, 했는지 네. 확실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없거든요. 근데 휠베이스가 기술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충격 흡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승차감이 탔었을 때 지난번에 EQE 했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EQ보다 좋아. 좀 더 부드럽죠. 아, 더. 훨씬 네. EQ는 좀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어. 이게 왜 그렇게 승차감 이전에 차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균형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EQE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걔가 200kg가 더 무거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200kg가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 수도 있고.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어서 그 좀 둔중하게 더 단단한, 움직이고. 예, 더 뭐 어떻게 단단한 게 좀 기분 나쁘게 전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무게가 전자제어 가장 서스펜션 중요한 장치도 없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인 승차감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 아이오닉 5의 승차감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얘가 세단처럼 쫙 깔려 고속에서는 저 이거 최고 속도 한번 해보니까 191 정도 나오던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가는데 안정적으로 잘 달려주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200 테슬라는 200 쉽게 넘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이게요, 현대가 보통 시장에서 지금 SUV가 일반 내연기관도 보더라도 전체 시장의 한 60-70%를 차지하는데, 지금 나온 전기차들은 대부분 SUV, 뭐 공간 강조하고. 그런데 아무리 SUV가 인기가 있더라도 갖고 생각하면은 지금도 세단 매니아들이 30-40%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세단 매니아들을 위한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시장은 테슬라 모델 3가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델 3를 타겟으로 하고 나온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그 공기 역학지수 0.21 신경 쓰고 막 한 건 다 좋은데 제가 비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무게가 테슬라 모델 3보다 이게 200kg가 무거워.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워요. 10년 전에 나온 테슬라 3보다 200kg가 더 무겁다고. 10년 전은 아니고 모델 3. 그거지. 5년 전. 이야, 그렇구나. 그 플러스 이게 배터리 용량도 54, 55서 비슷하거든요. 근데 출력을 뽑아내는 게 테슬라가 훨씬 잘 뽑아내. 잘 뽑아요. 마력이 높아요. 그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모터의 힘 포함해서. 그래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몇 걸음 앞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퀄리티 빼놓고. 네, 심지어 벤츠는 빌드 퀄리티 빼놓고. 이 차보다 200kg가 더 무거우니까 그럼 벤츠도 저 얼마나 뒤떨어진 거예요. 무게를 경량화시키지 않으면은 뭐 내연기관 차고 전기차고 뭐 제대로 뭐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어차피 프리미엄 브랜드는 좀 더
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는 있지만 아이오닉 근데 6가 현재 EGMP 전기차 중에 제일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도 작고 길이만 길지 실질적으로 전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고 단위가 작기 때문에 무게 측면에서는 제일 가벼워서 전비는 제일 좋아요. 5.7로 아이오닉 5가 4.87 그 정도인데 그런 걸 보면은 EGMP 이후에 나올 또 앞으로 얼마 이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더 경량화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벤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가격은 MSRP를 보니까 테슬라 모델 3가 4만 불이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 스탠다드 싱글 모터가 4만 1,600불이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아이오닉 5는 그래도 SUV라고 좀 비싸. 4만 2,700불이야. 조금 올라. 그러니까 아예 개발할 때부터 모델 3하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모델 루시드 에어가 가격이 좀 더 비싸죠. 네, 아, 비싸요. 그거는 고급차라고 하니까 뭐. 근데 $5만 대. 공기 역학 수치가 아이오닉 6하고 루시드 에어가 0.21로 똑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3가 0.23. 23. 네. 이게 0.23하고 0.21하고의 차이는 엄청나요?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얼만큼 연비가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연비가 뭐 60km 이상 100km 넘었었을 때 많은 차이를 내지만 0.01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give and take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차는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give and take를 할 때 자기네가 테이크를 한 거는 에어로다이내믹 거의 그거 이외에는 0.1이면 지금까지 현대가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기브업한 거지. 기브업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장 공기 역학을 좋게 만드는 차 중에서 진짜 공기 역학이 아주 좋아지면 루시드는 사실 좀 예외예요. 그럼 그냥 보통 승용차가 생겼는데 0.21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건 뭐 정확하게 뭐 우리가 그 발표하는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니까 뭐 증명을 할 길은 없지만 그것도 조사해봐야 돼. 근데 공기 역학이 굉장히 잘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나오는 차 중에서 별로 예쁜 차가 없어요. 디자인, 특별히 엑스테리어 디자인이 당연히. 하여튼 뭐 그래요. 옛날에 그 GM에서 나왔던 1990년 90년대에 나왔어요. 90년에 제일 처음에 그 LA 모터쇼에서 그 발표했던 차가 90년에 왜 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하고 애리조나 같은 데서 제로 에미션. 제로 에미션 이제 우린 그린 에어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 GM에서 발표했던 차가 EV1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EV1이 쭉 발전해서 요새 기아에서는 EV 뭐 6, 7 나오는데 원래 EV1은 GM. 근데 그게 94년인가 6년부터 상용화 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2년 팔다가 네, 매년 팔다가 네. 한 1000대 조금 넘게 팔다가 그냥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리스로 했어요. 그렇죠. 소형이 아니고 그렇죠. 다 리스형으로 폐기했어요. 월 구독형으로. 다 걷어들여가지고 뭐 애리조나 어디에다가 다 저기 뭐죠? 스크랩 해야지. 아주 묻어버렸대. 이렇게 쌓아놔서 파일업 해갖고 스크랩 땅에다가 해놨어. 묻어버렸다는 얘기. 그게 정의업계가 로비해갖고 그거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차 디자인을 보면 이 차랑 유사한 점이 좀 느껴져요. 앞에 부분 같은데 이게 물컹물컹하게 생긴 뭐 하여튼 뮤턴트 같은. 그 차도 상당히 디자인이 매력적이지 않은 차 중에 하나였는데 이 차가 하필이면 그 차랑 비슷해서 그 이름은 기아가 쓰지만 뭐 어쨌든 뭐 월드 카우 오브 디어 디자인 상도 이 차가 받았다고 하지만 그 상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논할 가치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얘기를 하더라도 디자인적으로는 인테리어도 그렇고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정말 호불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뭐 포르쉐 필이라고 하지만 포르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임 기자가 멋진 표현을 했는데
중국에 포르쉐 닮은 차들이 많아서 중국산 포르쉐 같다고. 그 포르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다. 중국산 조금 포르쉐. 좋게 얘기하면 그 뉴 비틀 뒤에 에어 스포일리는 거 비슷해. 그 뒷모습이. 뉴비틀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차가 그 뭐 패키지에서도 이제 그 저희도 지난주에 저도 뭐 공부를 했지만 현대차 패키지 팀 만나서 거주성도 2열은 좀 그렇고 물론 시계성은 되게 좋은데 이 조작성이 운전해보면서 전 이렇게 이거 좀 아닌 거 아까 근데 우리 김 디자이너님은 이제 얘가 너무 이 운전자 제왕량이 아니어서 뭐 멀다고 얘기도 하셨지만 뭘 조작하려면 테슬라는 아예 하나로 모아놨는데 이건 클라이메이트를 눌러서 여기 들어가도 더 조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통풍 시트 솔직히 엉뜨한 통풍 시트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걸 쓰려면 꼭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조작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여기서 또 단계를 조절을 해줘. 그렇더라고.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비로 돌아가려면 이거 뭐야 맵을 다시 눌러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쓰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만 만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한테도 하나도 안 불편해. 여기는 익숙해갖고. 근데 이런 부분은 쓰기에 심플하게. 예, 맞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심플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좀 게을리한 것 소홀히한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에 너무 꽂혀서 맞아요. 기브앤테이크에서 에어로다이내믹만 그냥 거기만 완전히 그냥 배영진이 거기만 신경 종교의 쓰니까. 신앙이야. 네. 거기만 신경 쓰니까 딴 것들은 조금 쉽게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기아가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기아가 요 하나의 판넬로 공조랑 오디오를 눌러가지고 바꿔가지고 해서 그게 소비자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기아도 다시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가 이런 조작성을 가져오는 거는 조금 근데 조작성은 그렇고 전기차를 보면은요. 전기차가 이제 새로 워낙은 역사가 꽤 오래됐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 보면 되게 개발 방향이 아무리 초기라도 개발 방향이 한 세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간의 즐거움, 아이오닉 5가 그런 거죠. 앞에 저것도 없고 그냥 뒤에 밀면 다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마음껏 즐겨라. 거기에서 이제 자율주행된 모든 일이 다 할 수 있게. 그럼 이제 보통 벤츠도 공간을 강조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행의 즐거움인데, 주행의 즐거움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정말로 고속으로 달리면 즐기는 거하고, 고속으로 달리게 만들어져갖고, 타기만 하면 내가 막 빨리 가는 거 즐거움. 소위 스포츠 루킹카. 근데 그 세 번째가 이제 완전히 실용적인, 조그만 상용차 중에서 많이 만드는 시내에서 딜리버리하는 하루에 100km만 가면 되는 그 세 갈래가 갈라져서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 이 6는 완전 주행의 즐거움 쪽인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기본 모델 그냥 그 리어휠 드라이브가 하는 거는 한 149마력 정도 되니까 그건 퍼포먼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워낙 스타일링이 좋아서 내가 멋지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차가요? 지금 이 차같이 4륜구동의 듀얼 모터 해놓으면 이게 320 호스파워거든요. 아무리 무게가 2톤이지만 제 디스커버리 4가 245마력인데 2.7톤이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얘는 아까도 190까지 갔다 오는데 그런 스포츠의 주행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제로에서 100km까지 가는데 5.1초라는 거거든요. 그건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고속이 안 나와서 190은 요즘 소나타도 가거든요. 근데 요새 190도 가니까. 차들은 빨리 가는 차들은 2. 몇 초예요. 그렇죠. 뭐 그런데 2.9초. 이건 세단이고 그래서 지금 그 기본 전용 그 이 GMP 자체의 한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배터리 포함해서. 그런데 5.1초까지 간다는 것은 일반 수준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 고속 주행의 즐거움을 아까 최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중저속 가다가 한 번 더 가속할 때 치고 나갈 때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충분히 쭉 밀고 나가는 게 있었어요. 저 토크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주행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별로 부족함이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뭔가 펀트 드라이브에 아주 이렇게 매칭된 차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정도 잘 나가네. 어. 네.
그러니까 기본 모델의 스포츠 루킹부터 상급 모델의 스포츠 드라이빙까지 이거 다 겸하지 않았나. 요새 전기차가 스포츠 루킹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안 스포츠. 충분하지 않고 팍팍 잘 나가지 않는 차는 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트랙이 타고 다니는 전기로 된 3륜차 같은 거 빼놓고는 다 잘 나가요. 그렇죠. 서울 시내 딜리버리하는 그 조그만 상용차도 밟으면 안 나가요. 그래요? 운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뭐 그 차이 힘이라든지 잘 나가는 거 이거는 저는 세고.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본 아이오니스에서 기본 모델이 스탠다드 싱글 모터가 1.8톤이에요. 근데 그게 150마력 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무슨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겠어요? 그럼 밟아도 안 나가. 무거워서. 이게 그 몇 생각은- 킬로가 더 무거운 거예요? 뭐가요? 이 차가. 이 차가요? 200kg 무거워요. 2,000km 조금 넘죠. 2톤이. 그건 1.8톤, 이건 2톤. 우와. 아니 그러면 모터의 무게라는 배터리 용량도 다르겠죠? 모터가 뒤에 또 큰 게 들어가잖아요. 아니 모터의 무게가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더라고. 이게요, 그 롱렌지가 있고, 그 롱렌지 4일 무동 있잖아요. 네. 무게 차이가 100kg야. 그러니까 듀얼 모터 하나 실는 게 100kg가 더 들어가는 거야. 와. 와, 배터리 좀 키우는 거하고. 와. 그러니까 모터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모터가 경량화되고 소형화됐다 그래서 굉장히 좁아진 줄 알았더니 아직 갈 길이 먼 거지. 무게는 여전하고. 모터가 여기 아니야. 이만해요. 아니죠. 요 모터가 아니라. 프라 모델 모터. 프라 모델 모터가 아니라. 비슷한데 사실상 기능은. 근데 어쨌든 주행 성능은 뭐 나쁘지는 그렇다고 와우 할 만한 차도 아닌데 스포츠 루킹도 전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스포츠 거주성. 루킹이 왜 아니냐? 그거 아니라 그래. 뭐저 아니까 제 개인 저런 느낌이에요. 무슨 반개 같이 생긴 애가 어떤 게 스포츠 루킹이야? 반개 같이 생겨가지고 반개 아니 저기 물방개. 그 뭐죠? 거머리. 폭스바겐에서 나온 차. 비틀? 그거는 뉴비틀? 뉴비틀. 그게 뉴비틀. 예, 그게 그게 반개잖아요. 물방개지. 그 풍뎅이 아니에요. 아니 풍뎅이. 그거는 반개고 이거는 거머리. 어딜 가? 저는 이 차 까만 거 처음에 나온 걸 보고 응, 왜? 저 어떻게 거머리처럼 저렇게 어떤 저 동물을 예,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에 왔었어요. 흰색은 조금 덜한데 검은색을 보면 이따가 제가 저 디자인 뭐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보세요. 그 버디 섹션까지 나는 자 디자인은 그래요. 이제 넘어가기. 제 선호하는 예, 디자인은 할 말 많으니까 디자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많으니까 별로 없다고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별로 할 말이 많은데 우리 해야지 구독자들이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예. 할 말 할 말 별로 없다가 아제라이드에서는 아제라이드에서 할 말 무지 많은 거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이제 디자인 편으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색을 봤었을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검은색 차를 보면은 저는 진짜 처음에 뭐 차들 길에서 다니는 거 보고 와 저거 어떻게 진짜 거머리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저기 벨트 라인도 그렇고 이 저 버디에 있는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그 섹션이 꺾여진 것도 전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기분에 거머리는 그렇게 안 가고 지렁이는 그렇게 가지만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는 거. 벌레들이. 네. 가운데 이렇게 옴츠렸다가 그 자벌레들이 그렇게 간다고.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에 같은 데는 뭐 그 GM의 1990년대 초에 나왔던 그 컨셉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카 나왔던 EV1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차가 그렇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전혀. 근데 이게 진짜 겉에서 봤었을 때는 세단이지만 뒤에 확 내려가가지고 거의 패스트백처럼 스포일러 빼고는 스포일러야 당연히 뭐 그 공기 저항 때문에 달았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야 이거 안에 진짜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타서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 특별히 이 레그룸이 넓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상쇄가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그 EQE처럼 원보우 디자인 네.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원더우죠. 더. 물론 이게 그 윈실드 올라가서 끝에 부분에 잠깐만요. 여기 이 부분이 그거보다 살짝 이 너클이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버디 섹션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하이라이트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 섹션들이 이 하이라이트를 따라가는 섹션을 만드는데 이걸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벨트 라인도 휘어져 있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게 보니까는 진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근데 그렇게 보이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디자이너의 인텐션이라면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목표했던 거를 달성했었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차에서 차가 쭉 미끄러지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지 꿈틀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버디 섹션에서 네. 현대기아차 치고는 그 알루미늄 호일 약간 구겨놓은 것처럼 뭐 아이오닉 5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많이 넣었잖아요. 얘는 말끔하게. 오랜만에 안 넣어서 저는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저랬나 아니 생각됐거든요. 저 아이오닉 5 현대기 아닌 것처럼. 아이오닉 5는 완전히 다르다. 같은 것도 아니 그래서 제가 다르고. 여쭤보려는 게 뭐냐. 알아요. 여기 이걸 꾸기면 에어로다이나믹이 또 손해 보느냐. 볼 수 있어요. 얘는 오로지 네. 에어로다이나믹이니까. 네. 예. 왜냐면 지나가면서 공기가 지나가면서 털뷸런스가 안 생겨야 되니까 그런 각이 생길 때마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공기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 CD 개수가 더 나빠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앞에 후드를 보면 굉장히 밑으로 푹 꺾어졌잖아요. 이제 아까 운전하면서 보니까 이 앞에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앞에 꺾어진 거야말로 여기서 봤었을 때 이 내려간 거는 진짜 포르쉐 앞에 그 엔진이 툭 뒤에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앞에가 쑥 내려간 것처럼 옛날 포르쉐. 예.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느낌이 가고 이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 중에 다운포스를 만드는 것도 있고 앞에 범퍼 이 에어댐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에어댐은 이거는 뭐 고속으로 달릴 때는 바람이 많이 들어올 필요가 없을 때는 저게 닫혀지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저게 열릴 때 너무 넓어서 소위 개구부가 너무 넓어서 돌이 튀어 들어갈 수도 있고 무슨 고속도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튀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아니 근데 뒤에 다 막았잖아요. 저게 이렇게, 라디에이터거든요. 네, 저게 막아놔서. 깨진다고. 그래서 여기는 뭔가 돌이 낄 수가 있죠. 지난번에 코나도 그랬는데 이게 열리는 건 좋은데 안에 뭔가 얼기설기라도 뭔가 플라스틱 막아놓지 좋지 않았을까. 차체 보호상 저건 너무 많이 열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럼 또 거예요. 에어로다이나믹 손해 볼 것 같아서. 이게 왜냐면 이 살이 빗살로 하건 창살 같이 하건 뭐 격자로 하건 살이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마다 이 공기 그걸 또 빼야 되거든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들어요. 지금 이 옆에가 아까 근데 이거는 네. 왜냐면 빨리 달릴 때 음. 돌이 튈 만한 사정에서 그때는 닫혀 있으니까 음. 그런 사정이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시내 같은 뭐 데서 그럴 수 갔다 섰다 있겠네요. 하는 주행에서는 돌 튈 일은 뭐 그럴 별로 수는 없으니까. 있겠네. 이 지금 괜찮을 것 사이드에서 이거 투톤으로 이게 아까 무슨 친환경 뭐 염료 같은 걸로 했던 투톤으로 밑에랑 색깔을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완전히 색깔을 같이 하는 거랑 에어로다이나믹하게 하려고 여기 요걸 스커트를 댔잖아요. 그렇죠. 요걸 약간 덮는 효과가 아니, 있잖아요. 그거는 뭐 에어로다이나믹 요거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기각 때문에. 네. 이거 단차 많지 않아요? 이거 아니 이렇게 단차는 전 이렇게 단 건 처음 봤어요. 네, 앞에. 왜냐면 이 바퀴 쪽에 그 EV1 같은데 그런 차 GM에서 나왔던 EV1은 미셸린에서 그 공기역학 개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까지 특별히 디자인한 타이어를 낄 정도로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바퀴가 여기 안으로도 들어가고 바람이 일로도 나오고 그게 막 섞여가지고 나오면은 차를 뒤에 나가려고 하는 힘보다 뒤에서 잡아 끌려고 하는 힘이 많아지니까 이런 거 다 한 것도 아마 이 공기역학 개수를 왜냐면 이 좋게 하기 앞바람이 위해서. 일로 들어가서 네. 일로 나오거든요. 네. 그 나오는 바람을 같이 일로 나오거나 같이 흐르게 아니야 이 구멍 일로 뚫렸어요 네. 일로. 네. 그러니까 이 같이 흐르게 하려고 이걸 막아준 것 같아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좁은 저기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트럭에서 보통 볼 수가 있는데 트럭들 앞에 그 일자로 된 트럭들 네. 옆에 보면 맞아요. 이거 조그만 있죠. 윙이 달려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윙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 얇은 면으로 공기가 흐를 때 빨리 흘러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트럭들 타고 내릴 때 그 먼지 같은 게 네. 많이 그 쌓이지 보고 않게 하기 깨끗해져. 위해서 그걸 만드는데 에어 디플렉터 같은 걸 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빨리 지나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공기를 빨리 뒤로 쳐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뭐 앞에 디자인은 그냥 아까 EV1 뭐 그런 느낌이 그냥 처음에 임프레션이 그런 건 느꼈어요.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납작하게, 특히 이게 뭐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게 이제 그 EV1 그 느낌이신 거예요. 예, 예. 아니, 납작하게 만든 것도 그렇고 램프도 EV1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그 형상들이 조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오닉 6, 아이오닉 6는 램프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자료에도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뭘 항상 램프 모양이 가지고 그냥 클래식한 것 네, 같아요. 그냥, 네, 약간 에어로다이나믹 균형을 이외에는, 보는 것 네. 같은. 너무 흔한 어떻게 보면 에어로다이나믹 이외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진 않아. 이게 그러니까 저기 EV5 같은 경우에 아니 아이오닉 5 5, 같은 예. 경우에 그래도 디자인이 복고 디자인을 옛날 포니 디자인을 조금 계승을 하면서도 새로운 거를 램프도 그렇고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도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냥 전에 옛날 거 그냥 그런 식의 그냥 램프를 그냥 넣고 집중은 에어로다이내믹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 빼면 남는 게 없는. 뭐 이 미러는 아니, 뭐 요거는 예, 저 아이오닉 5 때 했었던 거라. 네. 그래서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거니까. 옆에도 굉장히 이렇게 플러시하게 한다 그러죠. 플러시하게 뭐가 이렇게 돌출되거나 막 여기 선이 꺾어지거나 한 거 없이 플러시하게 만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기존의 그런 크롬도어로 그게 달려 있다면 눈에 확 눈에 띄는 것보다도 공기 저항이 저항해서 공기 저항 개수가 안 이게 좋죠. 달리면 그냥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예. 뭐 튀어나오는 걸 가능한 줄이는 거죠. 줄여야 되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구기는 것도 얘는 아무래도 에어로다인 때문에 안 구긴 것 같아. 네. 현대고야가 요즘 현대차 중에 하여튼 안 구긴 자체가 처음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현대 기아에서 하는 그런 요새 트렌드하고 달라요. 조금 많이 좀 다른 차예요. 그러니까 과감한 결정이라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트렌드라는 거 한 회사에서도 누가 보든지 뭐 예를 들면 BMW에서 마이스터 킥 하는 거 이런 것도 램프도 그렇고 자기네 로고도 당연히 그렇지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걸 지켜나가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느 회사 브랜드야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차는 뭐 지금까지 현대 기아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가나 했는데 이 차는 또 완전히 다른 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복고풍이 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디자인에서는 플래그십인가? 디자인으로서는 앞으로의 방향인가? 그게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뒤에는 말 많은 뒤에. 말 많은 뒤에 저는 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저 블랙으로 된데 이렇게 그 수직으로 세워놓은 저 바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철사로 뭐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데 다 심플하게 하면서 왜 뒤에 와서 역시 현대기아는 어디 하나 가만 놔두질 못하는구나. 저거 심플하게 들어갔으면은 진짜 좀 디자인에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를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밑을 딱 보는 순간 이 전체 심플한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지? 이게 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로 너무 이렇게 쓰러져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밑을 받친다는 느낌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딱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요? 아니 받치는 느낌이 맞추기로. 아니라 받치는 느낌을 하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현대기아 같은데 뭐 잘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뭘 이렇게 위를 받치는 것 같은 느낌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더 밑으로 시선을 끌어내리는 것 같은 손으로 느낌이 끌고 이게 들어서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뭐지? 뭔가 SUV 각도로 이렇게 좀 더 올려오던지 그래서 좀 치켜 올리던지. 이게 지금 전부 한 피스인가요? 한 피스에 요거 다 따로 들어간 거군요.
결과적으로 아니, 이게 무슨, 예. 무슨 범퍼 역할을 하나. 그쵸, 범퍼 범퍼에 역할. 달린 무슨 근데 이건 뭐 하여튼 잘 그렇게 편안하게 와닿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로로 뭐가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 아마 이게 그 설명이 없더라고요. 경영진에서 너무 심플하게 차를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뭐 너무 뭐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해서 주문을 해서 저기 들어갔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그건 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게 두껍고. 아이오닉 5도 그렇지만 이 네모난 조그만 큐브를 앞에도 뒤에도 뭐 저기 퓨얼이 아니라 충전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표시를 넣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집어넣긴 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 위에도 있더라고요. 이 위에도 네모난 여기도 있고요. 정사각형을. 네. 그러니까 현대가 이런 픽셀 픽셀. 예. LED를 써갖고 픽셀 디자인하는 거를 참 잘 활용하는 것 아이오닉 같아요. 5 때 이제 디자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이뻐요.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고. 또 이 말 많은 트렁크. 트렁크. 이거 진짜 이것도 기브앤테이크에서 공기역학을 만족시키고 디자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트렁크가 엄청 좁아졌죠. 왜냐면 이 전체적인 여기서 이 사이드 이 섹션 프로파일을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 뒤에 뒷바퀴 끝나면서 여기서부터 쭉 말려 들어갔잖아요. 이런 게 공기역학을 좋게 그렇죠. 하거든요. 물론 너무 말려 들어가서 여기서 차를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디플렉터를 달았죠. 그러니까 고개 디플레이터 기능. 네, 디플렉터를 디플렉터. 예, 플렉트. 그런 게 공기를 조금 더 뒤로 쳐줄 수 있는. 그냥 더 밖으로 제대로 해. 네. 근데 이게 이 트렁크가 이게 내려오면서 공간이 되게 작잖아요. 위아래가 작은 데다가 여기에 기존처럼 구스넥이나 그런 힌지를 달아가지고 하면은 진짜 여기다 뭐 이만큼 내려오면 더 늘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밖으로 더블 빼서. 힌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잘라지는 섹션이 옆에서 보면 이 잘라지는 섹션이 이게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더블 힌지를 했는데 이걸 하게 되다 보니까 안에다 못 넣고 밖에다 넣고 그러니까 공간이 밖에다 이만큼 넣고 이만큼 네. 먹어버린. 여기다가 또 이거 전체 뭐 이런 거 달다 보니까 이 바깥이 또 커지잖아요. 안에 말아 들어왔는데 이것까지 있고 하니까 이게 엄청 작아지고 좁아진 거. 개구부가 진짜 포르쉐 같아. 네. 요 부분은 그리고 여기가 스포츠카. 지난번에 우리가 EQE 할 때도 그때 황 대표님 그때 뭐 영상에는 빠졌지만 EQS는 여기 위에 힌지가 유리창까지 그렇죠. 다 열리는 해치같이 그렇죠. 열리는데 EQE는 왜 여기만 열리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슬립박스. 근데 이게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 위쪽에다가 힌지를 달아가지고 하면 헤드룸이 너무 좁아져. 진짜 나오질 정말,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뭉치가 이만큼 크니까. 그럴 것 그래서 같아. 그래서 이건 여기다 달고 그거를 또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고 디자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컷, 이 트렁크 파킹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트렁크 파킹 라인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블 힌지 근데, 그러면서 네. 이만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시계성만 생각을 하면은 네. 지금 폴스타가 새로 나온 폴스타 3는 아예 뒤에 유리가 없거든요. 다 없더라고. 카메라로 하는데 폴스타 2. 예를 들면 개구부를 더 넓히기 위해서 이만큼 올리면 물론 당연히 저기 백미러로 보는 시계성은 떨어지겠지만 개구부는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대신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와야겠지만 그 올라가고 그렇다고 또 CD는 영향 안 줄 것 이 같은데 프로포션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 보우 디자인 같은 거 그거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게 올라간다. 떨어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여기는 떨어지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거는 거의 프로포션에서 해치백이나 근데 제가 웨지 스타일에서는 어울리지만 지난주 패키지2 현대차 만났을 때 디자이너는 전체적으로 유리창 이 뒷유리를 작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야 디자이너들이요? 스포티하게 맞아요. 보인다고. 왜냐하면 그거랑 타협하느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대요. 패키지랑. 그 사람이 저 현대차 저 패키지 하는 패키지 사람이 그렇죠. 스타리아는 안 했구나. 스타리아는 뒤에 유리창이 이만하고 그거는 상용차니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게 뒤에 유리창이 커지면 차가 뒤에서 볼 때 가분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가 크고 밑에가 좁으면 그러니까 차가 힘이 없고 가분수처럼 보이고
차가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이 유리를 작게 하면 디자이너들은 되게 좋아해요. 모양이 좋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위는 작고 밑에가 버디가 크면은 굉장히 힘이 더 있어 보이고 스피디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뒤로 돌아볼 때 운전자가 미러라든지 아니면 직접 뒤로 돌아볼 때 이 공간, 이 시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시계성 때문에 결국 이 유리가 적지 않은데 결코 물론 이게 이 뭐 유리가 네, 패스트백이라면 다 유리로 할 수 있겠지만 유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지만 여기에 유리를 접합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스트럭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걸 따지다 보면은 사실 유리는 되게 작거든요. 근데 뒤 시야는 되게 좋더라고요. 차는 스포티한 거에 비해서는 이게 근데 참- 하여튼 전 엑스테리어 디자인은 제 취향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이오닉 5가 뭐 뒤에 더, 부분 네. 뭐 이런데 제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느낌이 모던하죠. 굉장히 모던한. 오히려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꾸기진 않아도 좋았는데 네. 뒤에 가면서 갑자기 뭐가 복잡한 부분들이 나는 뒷모습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뒷모습이 영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어차피 네. 이게 얘가 지향하는 바가 공간도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공간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스타일로 가겠다. 내가 한 가지 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손을 이렇게 대고 이 밑에 부분 있죠? 예. 이걸 이렇게 가리고 눈으로 안 보이게 요걸 가리고 네. 어. 위쪽만 전체를 저 앞쪽까지 쭉 한번 보세요. 차가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액션도 그렇고 예. 아주 부드럽고 조금 우아한 부분도 조금 있고 뒤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심플해요. 스포일러를 달면서 조금 스포티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좀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근데 이 밑에를 딱 연결하는 순간 예, 그러니까 그게 아랫부분은 하실 말씀은 알겠는데 근데 그거 알겠어요. 근데 이 위에 이 스포일러 하나 붙이고 두 개 붙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과감하면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위쪽은 굉장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싸 보여. 그래요. 저는 별로 위에가 저게 비싸 스포티해 보이지 보인다고요. 않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없어 보이는 게 네. 아니라 비싸 보인다고. 플라스틱이랑 그래서- LED를 막 붙여놔서 그게 원가 얼마 안 들이고 비싸 보이게 하는 거거든. 판매에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하여튼 말이 되게 많은 게 뭐 포르쉐 흉내는 낸데 내려면 제대로 내지라는 뭐 그냥 몇 그럼 가지 원가 얘기할 때, 올라가거든? 예. 뭐 제대로 그 원가 올라가지. 제대로 내면 또 너무 베꼈다 그러고. 그러니까 원가 제약 하에서 현대가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근데 이제는 차들이 하도 나온 것들이 많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차랑 좀 비슷해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저 차랑 그렇죠. 비슷해지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는 따지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야기하기가. 적어도 인테리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기차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감한 시도로서 양산차가 나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현대같이 보수적인 회사에서 보닛을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어디로 가요? 프렁크 요만한 이제 프렁크가 생겼더라고요. 이거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는 저 못 정비고요. 정비 그냥 정비성. 진짜? 없어요. 잠깐만. 두 손으로 해보세요. 정비성 위에는 없어요. 우와. 딱 그 공간이에요. 뭐하러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럼? 그래서 여기다 뚜껑까지 달면 이상하니까 그냥 뚜껑 없이. 아니 여기다 뭘 넣어놔? 저희가 아까 그것 때문에 한참 토론했는데 네. 진짜, 야, 음식을 뭘 여기다 해? 샌드위치 하나 들어가. 아니 케이블. 그러니까 발효시킬 케이블 음식물 같은 거. 케이블. 발효시킬 음식물 샌드위치, 김밥 들어가면 끝이네. 요구르트. 그리고 발효되더라 바로 상하는데. 그냥 가정용 220V 충전기를 넣으면 거의 딱 맞아요. 충전기. 근데 그거는 옵션으로 자기가 사는 건데 그냥 귀여워요. 그래서 이 뚜껑을 안 만들어.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눈에 걸리거든요.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것들을 좀 탄탄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왜 이렇게 모델 3가 이 앞에 정말 꽤 넓은 프렁크가 달려 있거든. 이 차가 이거보다 작은데. 그게 참 패키지의 그러니까 플랫폼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오픈해? 눌러서 오픈하는? 누르는데 왜? 아니 이렇게 오픈이 안 되는데? 땡겨야 될 수가 되나? 없잖아. 정비하려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어차피 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 당겨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전기차도 어차피 한 이게 번 건드리면 부러뜨릴 것 같아서. 그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시동 걸고 하는 위로 거는. 올리는 것 같다. 그 배터리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전기차도 방전되냐고 했더니 당연히 방전되고, 그럼 전기차 배터리로 충전돼 이거 할 수 있어요? 했더니 안 된대. 불러야 된대. 마스터. 그래도 이거를 만들어 사람 놓으니까 이 룸 뷰티피케이션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것만 그러니까- 옵션이 덮어놨으면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 요즘 현대기아차가 결국은 뷰티피케이션이에요. 뷰티피케이션 안 해요. 현대 브랜드가. 했잖아, 저번에 코나도 지금. 안 했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뷰티피케이션이냐 어쨌든 프렁크냐. 근데 코나 전기차를 제가 그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요거보다 조금 훨씬 더 큰 프렁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내연기가 아니라 이제 그만큼 비니까 그건 조금 쓸모가 있어서 뚜껑도 있고. 이 이상 공간이 안 나왔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공간을 더 낼 수 있을 텐데 왜 못 냈을까가 궁금한 부분이었어. 테슬라 모델 3랑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대는데 이게 아마 적재 공간도 너무 작고. EGMP를 공유하더라도 후드를 낮게 가지고 갔잖아요. 후드가 높았다 그러면 이게 좀 높아지잖아. 그럼 공간이 많이 아니, 나온다고. 이것도 테슬라는 기브앤테이크에서 테슬라는 밑에가 다 비어있거든, 손해본 밑에가. 부분이에요. 앞에 후드를 깎아쳐버리면 이 디자인, 이게 공간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 내연기관이라면 말이 되는데 전기차는 이 밑에를 깊게 다 파낼 수 있거든.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하여튼 좀 뭐 뭘 담을지 모를 공간을 하나 만들어놔서. 네. 아니 근데 충전을 그런 그 선을 여기다 넣어놓고 다닌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보통은 안 나오고요. 가정용 220V 있잖아요. 아니, 그러려면은 그거는 만약 그걸 사용을 하려면 거의 안 써요. 그걸 사용을 하려면 이걸 열고 꺼내서 또 뒤에다가 충전을 했나? 그러니까 제 얘기 말씀드린 거의 안 건 쓴다. 그거는 아예 진짜 안 쓰는. 아니 그 나는 이 용도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프로만한 그죠, 뭐. 용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램프도 있어? 그렇죠. 적재 진짜? 공간이. 여기 램프 있잖아, 여기. 뭔가 넣으면 김밥 있는 거 보여주게? 여기 봐. 여기 램프도 있잖아. 진짜 네. 램프가 있네. 아니 이게 적재 공간인데 그러니까 프렁크라니까? 있어야죠. 프롬. 나는 이 구멍이 신기해. 이거 왜 뚫었을까? 나 처음에 뭐가 볼트가 빠진 줄 알았어, 양쪽에. 그 조사가 조절하는 그 저기 헤드램프 이게 각도 또- 조절. 아, 조사각도. 여기 있구나. 자 이제 인테리어 하겠습니다. 오케이. 5분이 지금 벌써 30분 됐어. 인테리어 하고 인테리어는 저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재밌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평으로 돼가지고 저는 그 테슬라에서도 나왔지만 이 스크린에 이게 직각으로 딱딱 끊어진 거 있잖아요. 그냥 저기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펴는 거 같은. 그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다듬어서 이게 좀 감싸주는 느낌. 근데 감싸주는 게 판넬 하나잖아요, 하나로. 네, 감싸주는데 이렇게는 감싸줬는데 이 위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는 좀 아직 덜 감싸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으로 트랙스 들어오는. 했었을 때, 트랙스 했을 때는 이걸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걸 좀 더 가까이 당겼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팔이 여기 앉잖아요. H 포인트가 있고 사람이 팔이 있는데 이 팔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부채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멀어지면은 손을 닿기가 안 닿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몸을 이렇게 운전할 때 그거는 사실은 인체역학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뭐 이 차는 인체공학은 별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냥 공기역학만 생각한 차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기 IP 밑에서 해서 옆으로 스크린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잖아요. 저 밖에 카메라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이게 옆에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따라서 저 스크린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잖아요. 저런 거 어디서 본 기억 나는 차 없어? 차가 아니라 어떤 거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 네. 저게 비행기에 보면은 요새 나오는 비행기들은 이 날개 끝에 윙팁. 윙렛, 윙렛이라 그래가지고 날개 끝을 올려주거든요. 그게 제가 저기 캐나다의 봄바디어라는 회사 그 비행기를 디자인할 때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 그 연구소장이
봄바디어에서 처음으로 그걸 개발한 거래요. 윙렛을. 근데 그 윙렛이 공기역학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래거든요. 근데 이건 와 공기역학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안에다가 윙렛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래서 이 차는 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정신승리. 정신승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디스플레이 때문에 네. 달린 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오 인테리어 아무 저기도 없는데 공기역학을 여기에도 윙렛을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디자인과 카메라는 시승차 위에는 거의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근데- 생긴 차 돌아다니면 시승차다. 근데 아마 이 윙렛은 누가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아까 운전하면서 앉아서 운전을 하면 아직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밖에 있는 카메라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쳐다봤다가 여기 쳐다봤다가 또 여기에 또 스크린이 이제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 어떤 정서로는 조금 정신없는 느낌. 하여튼 그리고 뭐 D컷을 하고 스티어링 휠도 재미는 있는데 여기도 저 뭐죠? 단어가 다트 4개. 네, 다트 H. 요거 딱 집어넣는 뭐 거. 이건 아이오닉의 지금 하이나의 아이덴티티처럼 여기 불까지 들어오네요. 네. 네, 거의 불이 왔다 갔다 해요. 시동 키면 들어와 있어. 근데 이 차는 전기차인데 다른 차는 전기차가 아닌 차인데도 이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려면 전부 다 저 전기로 되는 차들 요새 꽤 많죠. 뭐, 한 6천만 원대 되면 다 전동화, 전동으로. 텔레스코픽, 틸팅 다 틸팅 다 전동으로 전동으로. 되는데 이거는 전기차인데도 이게 매뉴얼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전기차대 아니냐보단 원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기브앤테이크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전기차라고 무슨 전기가 남아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 어차피 모터를 써야 되니까 다 원가 원가의 그렇죠. 생각해야지. 원가의 문제니까. 난 전기차는 네. 그런 줄 알았죠. 우리 임정환 기자는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든대요. 어디가요? 여기? 이거 아니 이 왜 여기다 이걸 달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고 디자인도 너무 안 예쁘고 저도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참 이거 뭐지? 뭐 사용성은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물론 홍 대표님 말씀대로 이 도어 패널 예쁘게 뽑아내려니까 이 인테리어 예쁜데 참 여기에다가 달기는 어렵고 진짜 도어 패널은 저는 도어 패널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예뻐요. 예뻐요. 잘 만들었어요. 아주 이건 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과감하게 이거는 이 윈도우 스위치 컨트롤을 가운데로 몰아는 거. 가운데로 몰아는 게 장점은 있어요. 아니 뭔지 그렇죠. 아세요? 예. 뭐죠? 뭐 오른손으로는 다 조작할 수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같이 왼쪽으로 핸들이 달려 있는 차가 있지만 스티어링이 오른쪽에 달려 있는 영이나 뭐 일본이나 호주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반대쪽으로 달잖아요. 그러면 이 윈도우 스위치를 여기다 놨던 걸 절로 달아야 돼요. 메인 코치로. 근데 여기 달아놓으면 그거 바꿀 이게 필요 없다. 바뀌어도 예. 그대로 여기 있으면 돼요. 원가 절감하긴 돼요. 근데 하여튼 뭔가 이 도어 패널을 예쁘게 하려고 고민을 했던 것을 여기다 옮긴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공간을 뭔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여기도 구멍이 그렇다고 이 무슨 컵홀더가 제대로 된 기능이냐 뭔가 여기에 이거 여기도 있네. 좀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조약돌. 이게 무게도 그렇고 너무 가벼워. 너무. 근데 앞으로는 뭐 이거 안 쓰게 될 테니까 그냥 근데 애플워치만 있으면 그 가운데 그 스위치 모아놓은 거는 디자인이 너무 평범한 건 인정. 근데 기능상으로는 요즘 다 버튼을 다 스크린으로 통합하는 추세라서 옆에 이게 바 2개 같은 거는 이게 스포츠 루킹 내지는 스포츠카 같이 타야 되니까 저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니라 요 스위치 안 되니까 예. 중간에 공간이 비어서 뭔가 그냥 뭔가 넣긴 넣어야 돼. 근데 딱히 전 넣을 게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절로 갔다고 봐. 아니 그냥 이거가 만약에 이런 도어 패널을 안 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윈도우 저기는 뭐 달면 볼 게 되거든요.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건 길게 그리고 얼마든지 공간 뽑아도 뻥 뚫어 놓으면 어차피 이거는 공간과는 관계 없는 차예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공간과 아래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뭘 넣어서 꽉 차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가운데 여기다 들어갔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오히려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을 이쪽에다 넣고 여기다 넣으니까 이게 이쪽에 붙으니까 또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고무판에 정확히 올려놔야 돼. 그래서 뭔가 뭐 불만보다는 뭐 이걸 뭔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알겠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좀 뭔가 더 스포티하게 뭔가 크롬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현대중화는 디자인을 하다 말았어.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 다이아몬드 커팅을 넣던지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글로시 크롬 코팅했다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네. 뭔가 하다 말았어. 이 현대 기아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만히 평범하게 놔두는 거를 못 봐? 보질 못해. 뭔가를 해야 돼. 그 디자인들이 한가해서 그래. 근데 저는 뭐 현대기아나 디자이너가 많이 남는다고 우리 황 대표님 계속 얘기하시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한가해서 그래. 구조조정할까봐. 근데 어쨌든 뭔가 인테리어적으로는 그리고 좀 별로. 이거 여기. 이 물결도 아니고 이거 보면은 그 요새도 아니고 꽤 나온 지 오래됐지만 칼 중에 요리할 때 오이나 호박을 이렇게 자르면 거기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평한 게 아니라 한쪽 면이라든지 양쪽을 이렇게 물결식으로 해놓은 그 칼이 있거든요. 그 패턴이 똑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보기에 좀 나이프 패턴. 잘 안 어울린다는. 난 이쁜데. 우리 황 대표님 요즘 디자인 쪽이랑 워낙에 가깝게 지내신 것 같아서. 난 이쁜데 왜? 여기 요 부분에 아까도 저희 뭐라 그랬어요? 사전에 얘기했지만 고무 패드를 덮던지 그냥 그거는 좀 하다 말았어. 손톱 자국이랑 뭐 하여튼 스크래치가 너무 신찬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번에 여기 돌 트림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트랙스 할때 이 하드 플라스틱 얘기했어요. 예, 이거. 근데 그 하드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광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진짜 싸 보이는데 거기다 애칭을 넣으면은 광택이 죽어서 조금 더 가격은 올라가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여요. 이게 그냥 소프트 플라스틱 같이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광택을 죽여서 처음에 딱 보면 소프트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근데 우레탄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우레탄은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고 소재감이 소재감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이게 고급인지는 근데 저는 여기는 다 괜찮은데 이거 한 가지는 아까 운전하면서 지금도 조금 보이지만 여기 이건 뭐 맷크롬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실버인데 이게 여기 반사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반사가 되고 요 밑에 것도 반사가 돼서 이게 뭐가 선이 쫙 보이는 거예요. 차가 덜 닦인 것 같은. 근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썬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하면은 이게 더 많이 보여요. 이걸 안 하면 사실은 이게 반사가 안 돼 보이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반사 쭉 여기 선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요 밑에 이 H백 컨트롤 있잖아요. 이게 다른 차에서 캐리어블을 한 건가요? 다른 차 아이오닉 5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요 위에는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좀 요 부분에 새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전기차인데 갑자기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조금 의아해요. 조금 더 모던하게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서 많이 보는 코나도 그대로 그냥 전류. 기어 시프트는 모양은 조금 바뀌었네요. 네, 이거 지난번에- 그랜저 거랑 달라요. 그랜저 건 이건 더 네모난 네모난 게 아니라 직사각형. 예뻐요. 직사각형. 납작했었는데 이거는 엑스티리어 디자인에 맞춰서 좀 동글동글하게. 예, 에어로다이내믹. 그러니까 그 말씀이네요, 진짜. 이게 아이오닉 5는 직사각형이거든요. 더 에어로다이내믹. 두껍게. 아니에요. 아이오닉 5에서 사실상 캐리오버 된 거라고. 이게? 그래요? 똑같아요? 그랜저랑 코나랑 네모- 같고. 그랜저가 아이오닉 5랑 같은 예, 게 아니라? 그렇구나. 네. 그렇게 생겼었나, 아이오닉가? 기능은 똑같은데 하여튼 요 디자인이 다른. 네. 근데 왜 저 에이필라 말씀을 안 하시지? 에이필라요? 이게 스포츠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에이필라가 뒤로 안쪽으로 확 꺾어 들어왔잖아요. 이 안쪽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갑갑함을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을 왜 안 하시지? 그건 뭐 제자가 그걸 찾아내나 안 찾아내나 제가 예,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냈으니까 설명하세요. 찾아냈으니까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그랜저 때도 많이 들어와서. 이게 전체 버디가 굉장히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면서 A필러가 좀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봐도 갑갑해. 운전할 때 보면은 A필러가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 있어서 전체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카는 그래야지. 포르쉐 차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 문제는 일체감을 주니까. 근데 포르쉐는 A필러가 좀 서 있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누워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그렇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가까워지니까. 근데 하여튼 이건 좀 좁아 보이고, 근데 한 가지는 운전하면서 이건 인테리어가 아니라 엑스테리어 문제지만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그러니까 어디가 코너가 예, 끝인지 예. 이게 앞에 이 프론트가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니까 운전할 때 깃대봉을 다 하나씩 달아놓으면. 물론 카메라가 요새는 다 있으니까 예, 예. 그렇지만 근데 굉장히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신형 프리우스가 이 에이필라가 훨씬 많이 넣어서 승하차, 그러니까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승하차 할 때 좀 불편하다는 게 일본에서 좀 평이 올라오더라고요. 에이필라가 굉장히 많이 넣어서. 근데 이 뒤에 저는 아까 뭐 뒤에서 다 얘기는 했지만 한 가지 이 헤드레스트 있죠. 네. 앞에는 괜찮아요. 뒤에 헤드레스트 이 지지대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quirky라는 표현 아시죠? quirky. 퀄키? 조금 어떻게 뭐 우스꽝스러운 이게 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게 작게 해서 경량화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근데 뭐 이거는 다른 볼보는 네. 이따가 한번 다른 보여드릴게요. 차들도 많이 볼보는 오는. 이런 플라스틱 같이 이런 식으로 됐는데 굉장히 샘플하고 예쁘게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온 게 여기에 무슨 앞에 스피커를 넣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우악스럽게 만들었어. 옛날에 브라운관 거기에다가- TV 보는 거 같아. 거기에다가 이 차는 양쪽에 잠깐만 네. 양쪽에 이 그물이 있어요. 그물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물 옆에 여기 파놓은 파인 거 거. 있죠. 네. 그거 파놓은 게 왜 파놓은 걸 줄 아세요? 워낙에 무릎 같은 거 무릎 닿지 공간. 말라고 그러잖아. 이게 근데 무릎 공간 너무 넓은데. 이게 이만큼 붙어 있는 차들. 옛날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네. 제일 먼저 한 걸 알고 있는데 양쪽 무릎 공간에 그 수치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팠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파도 될 정도로. 이건 충분해. 그런데 이건 뭐 의미 없이 헤리티지. 어디 헤리티 메르세데스 무릎- 벤츠에? 아니 무릎 아니 이건 왜 파는 건지 디자인에 의미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뭐 예쁘잖아요. 그냥 뭐 시트 좀 더 다른 공용이겠죠. 식으로 예쁘게 하지. 에어로다이내믹. 시트 공용.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자리만 있지 여기 없죠, 핸들이. 그랩 핸들이 없잖아요. 보통 운전석에는 이게만- 없죠. 아니 근데 이렇게 자리가 나온 핸들. 게 예. 그게 좀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울퉁불퉁하게 안에 무슨 픽싱 포인트 같은 자리를 그냥 해놔서 그런지 이게 왜냐면 우엔드 차는 우엔드 차는 우엔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되니까. 근데 좀 예쁘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뭘 살짝 달지 아니면 선글라스 보통은 케이스라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헤드룸이 아마 별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진짜 달지 않을까. 얘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네. 그러니까 이런데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도 있죠. 선글라스 케이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디다 들어? 그러니까 어디다 이거는 두면 많은 인원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여기다가 넣어야 되나? 어른 선글라스 둘이 타고 다니면서 즐기는 그런 차의 컨셉을 그렇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성인 두 명이 예, 이거 뒷좌석은 어른 좀 4명 포기하고. 타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밖에서 보고. 왜냐면 그 아까 뭐 이야기 많이 했지만 EV1 같은 차는 그 투도어에 투 패신저예요. 그렇죠. 투 플러스 투. 투. 뒤에 그냥 네. 강하지 않치는 거. 간신히 탈까 말까. 그런데 이거는 그걸 조금 스트레치하면서 5명 탈 수 있는 차잖아요. 그런데 탈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뒤에 타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야 이거 뒤에 충분히 5명 타겠다. 성인 세 명, 네. 2명이나 3명이 타도 여기 가운데 터널도 키만 안 없죠. 크면. 네, 키만 그 안 다음에 헤드룸도 별로 크게 문제 될 거 없고 숄더룸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크면. 헤드룸 문제 야 돼요. 이거 저 친구 너무 힘들어. 저는 이저 패키지를 현대 기아 쪽에서는 패키지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짜임새 있게 넓게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참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총평 이거 뭐 말씀 계속 이제 앞에서 얘기도 했었지만 일단 1열 이외의 거주성은 정말 이 정도 크기에 거의 4,800이 넘는 전장에 휠베이스가 2,900인 차에 2열에 저런 그러니까 무릎 공간 앞으로 긴 거 빼고는 헤드룸 저건 정말 개선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CD의 노예도 아닌데 0.2인 맞추려고 내 머리를 피곤하게 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조작성. 이거는 현대차가 특히 이거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UI 쪽은 한번 마이너 체인지든 할 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던한 전기차의 이런 불편,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면서도 버튼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여기 중앙에 저 윈도우 버튼부터 공조 버튼, 그 다음에 저 왼쪽에 무슨 또 버튼이 또 잔뜩 달려있어요. 운전석 왼쪽에도.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버튼을 조작해 있는 조작성에서, 이거는 정말 미래형 전기차와의 거리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적재 공간도 0.21 CD 때문에 저런 트렁크를 현대기아가 용납을 해줬다는 건 정말 0.21 CD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보기엔 화물 공간 그 적재성도 생각보다 너무 형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어떻게 EGMP를 쓰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0.21 아니면 0.21 이외에는 이 차에서 뭘 느껴야 되는지 좀 심하게 말하면 아쉬움이 많은 차더라고요. 그래서 0.21 했으니까 다음번 세단에서는 2열 공간도 제대로 잡아주고 화물 공간도 소나타 정도 크기로 해서 골프 가방 3개도 좀 4개는 아니라 3개는 실을 수 있게 해줘야지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저는 뭐 택시기사분들한테 이 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이 차를 타시는 분한테도 그런 부분 얘기를 들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차가 좋으냐 나쁘냐의 개념보다는 그런 명확한 0.21 때문에 보이는 한계를 너무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현대가 그걸 잘 0.21 만들면서도 잘 타협을 해내는데, 0.22에서 23 가는 모델 3에 비하면 트렁크 공간이나 2열 공간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편해요. 그런 점에선 개선의 소지가 참 많은 EGMP의 세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고속, 아까 190km 달렸을 때 고속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뭐 현대기아의 엔지니어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지만, 그것도 그래도 200km 이상이면 듀얼 못하면 좀 달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아쉬움도 살짝 남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저도 긍정적으로 네, 전기차 시카도 비평해놓고서 그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예요. 각 메이커에서 이제 전용 플랫폼 만들어갖고 부랴부랴 테슬라도 뭐 본의 아니게 앞서가게 돼갖고 잘난 척은 하는데, 전기차 시대가 사실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도요타는 아직도 다 준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그래도 현대가 그래도 앞서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브랜드 가운데에서는 앞서가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이것저것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과감한 시도 같은 것도 사실 해봐야 되는데, 현대가 세단형 SUV를 하면서 아마 공기역학적의 포인트를 잡고 모든 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브앤테이크가 많이 생겼는데, 저는 그런 과감한 시도를 승인한, 그래서 이 과감한 시도다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됐는데, 이거를 승인한 경영진한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엄청난 용기인 거예요. 그거 아무리 디자인 팀이 미인다고 해도 경영진에서 이거 정말 오케이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케이 해가지고 또 라인에서 난리가 났을 거야. 특히 금형 파트에서 저 금형 어떻게 찍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이렇게 만들어내고서 그래도 국내에서 2,000 정도 팔리고, 저도 미국의 여러 유튜브들 보니까 이 스타일링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도 또 독특한 거 좋아하잖아. 굉장히 와우를 해요. 기존의 디자인에서 벗어난 독특한 스타일의 전기차가 나왔다. 세단인데. 그리고 아이오닉5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아이오닉5는 그 SUV를 보더라고요. 아이오닉5하고는 다른데 같은 플랫폼인데 와우다 하면서 생각보다 실내도 넓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보는 거 보면, 대박을 칠 상품은 아니지만 그냥 또 세단이고 또 스포츠카 같이 깎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보상은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 또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 가운데 가장 최신에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안정성, 차체 균형, 그다음에 승차감, 아까 핸들링까지
핸들링은 아직 전기차 특유의 약간 이질감은 있지만 그래도 핸들링까지 심지어 전비까지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낸 차가 아닌가.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 모델 3하고 현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차로서 등장한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차가 나온 것은. 그래서 저는 뭐 오케이. 이게 제 총평입니다. 저기 현대 임원진한테 박수 보내는 거예요? 예, 뭐 저는 더 보내고 싶어요. 박수는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잠수야. 잠수.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총평하기 전에 저는 조금 의아해하는 게 있어요. 이 자동차 디자인 또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조금의 값진 차들이 나오다가 이렇게 좀 라운디시한 차들이 나오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죠. 하는 뭐 양복이 단추가 3개짜리 나오다가 2개짜리 나오다가 2개짜리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뭐 깃도 넓어지고 바지도 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아이오닉 5가 나온 거하고 아이오닉 6하고 너무 많은 세대를 너무 다르죠? 한꺼번에 건너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그 아이오닉 시리즈는 도대체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 건가? 아이오닉 5 쪽인가 6 쪽인가?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그 굉장히 그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엑스테리어 부분도 뭐 옛날 포니를 조금 디자인을 계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나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아주 나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차를 보니까 이거 도대체 그러면 다음 차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전에 아이오닉 7은 실루엣 나온 거 보니까 이런 쪽인 것 같던데요. 라운드하게. 근데 아이오닉 5는 사실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타보니까 안에 이 공간도 그렇고 야, 이 차는 진짜 괜찮겠다. 사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디자인 뭐 탈 때 겉에 있는 디자인 몇 군데 거기 눈이 마주칠 때 눈만 살짝 감고 타면 괜찮겠다. 그런 정도인데 안에 타면 안 보여. 네. 그리고 안에는 굉장히 진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공간을 사용한 거. 근데 이 차는 멀리서부터 겉에 디자인을 볼 때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가서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안에 타보면은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겉에서 봤었을 때 이 실루엣이라든지 이 루프가 내려가는 거 뒤에 거의 패스트백처럼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전체로 봤었을 때 야, 저거 무지하게 뒤에 불편하겠다. 그런데 이게 휠베이스를 길게 만들고 네. 커플 디스턴스를 길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탈 때 내릴 때 인그레스 이그레스 빼놓고는 앉아있는데 뒤에서도 그렇게 별로 불편한 게 없죠. 느낌은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지. 야, 공간을 이 차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 만든 차다. 근데 하여튼 뭐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give and take예요. 저는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는 게 분명하고 가져가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는 거는 에어로다이내믹 그 한 가지에 모든 거 초점을 맞춘 거. 그리고 가져가는 거는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어로다이내믹을 높은 수치를 좋은 수치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 그래도 다른 부분들도 꽤 뭐 아주 혹평을 할 정도. 이 도어 트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 재밌어요. 좋아요. 네. 그리고 저 미러라든지 아웃사이드 미러 OSRBM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것도 나름대로 한 발짝 더 앞에 기술을 조금 더 앞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저런 노력이 좀 더 이제 아이오닉 5에 저거 달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아니 카메라를 따는데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지? 카메라가 붙어 있어도 충분히 그 각을 다 잡을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저게 작아지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딱 붙어가지고 카메라 렌즈가 나오면
공기역학에 비해서는 훨씬 좀 엄청 좋은 좋아하죠. 수치를 잡을 수 있고 소음도 우리 줄일 수도 그 있어요. 인테리어 대학에서 총평을. 네, 총평. 총평은 give and take. 에어로다이내믹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차. 뭐 모든 것까지는 아니죠. 많은 건 이상하죠. 미안합니다. 다시 총평. 에어로다이내믹 이 공기 역학 수치를 좋은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걸 희생한 차. 끝. 난 디자인 멋있는데 저하고 디자인 철학이 많이 다르시네. 자, 저희가 이제 아이오닉 6 조금 나온 지는 됐지만 그동안 잊어먹고 있던 차라 택시로 늘 탈 수 있는 차지만 듀얼 모터의 7천만 원대의 풀옵션한 차를 타보면서 의견이 상당히 갈렸었습니다. 뭐 디자인적으로도 의견이 갈렸고 스포츠하다고 디자인이 좋다는 분도 있지만 이거 정말 이런 디자인 이거 눈 감고 차 타고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요소까지 역시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차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아이오닉 5와 또 다른 전기 세단 그런 특징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좀 늦더라도 저희가 아무래도 아재다 보니까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댓글 좀 천천히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반기 이제 아이오닉 6까지 하고 아재라이드는 이제 상반기에 이 정도로 마치고 하반기에 재미난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EV9부터 시작을 해서 풀 모델 체인지한 산타페 그 다음에 페이스리프트한 뭐 소렌토라든지 K5 등등 뭐 현대기아차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하반기에는 토레스를 하자는 의견도 많은데 쌍용차에서 우리 구독자분에서 토레스를 빌려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있던데. 토레스는 시승차가 없어서 저희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자, 그렇게 하반기 또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